오늘의 보험 이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진단비 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이 병원 내 보험 청구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사례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더 꼼꼼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병원 현장에서 청구 관련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부분이 실손보험, 그 다음이 바로 각 질병별 진단비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진단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단비에 대한 보험 청구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리고 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많은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다음으로 각 질병별 진단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암, 뇌, 심장질환에 관한 3대 진단비 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보험 진단까지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중에서도 가장 보상 청구가 많았던 부분은 바로 암인데요. 암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양성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지만 악성종양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신체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바로 이 악성종양을 말하는 건데요. 암은 어떤 기관에서 발병하였느냐에 따라서 위암, 간암, 폐암 등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세포에서 발병하였느냐에 따라서도 암종, 육종, 그리고 림프종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암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미래에 어떤 질병에 걸릴 줄 알 수만 있다면 그런 특정 부분들만 가입을 하고 끝내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도 발생 빈도를 조금 확인하시고 우선순위를 따져가시면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미래에 어떤 질병을 걸릴 줄 미리 안다면 좋겠다라는 말이 가장 공감이 돼요.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좀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의 순위를 따져서 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암이 가장 좀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암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암들 중에 어떤 암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지 발생 빈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위암부터 전립선암 순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암은 성별에 따라서도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남자는 위암부터 갑상선암, 여자는 유방암부터 간암 순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이 암이 성별에 따라서도 좀 발생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표를 보시고 한 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보장하고 있는 암 진단비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담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표에 보시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포함하는 일반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포함하는 유사암이라는 진단비가 있고요. 또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을 보장하는 소외감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유사암과 소외감 진단비는 가입 시기라든지 보험회사별로 일반암 진단비와 보장하는 금액에 대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방암, 생식계암이 제외되는 담보들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고해감 진단비, 중대암 진단비, 그리고 특정암 진단비 등등 여러 담보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암을 제외한 그 모든 암을 포함하는 일반암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들은 보험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률이 높은 담보들은 제외를 하고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므로 가입하신 담보들 중에 이런 문구들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라는 문구 앞에 혹여라도 중대암, 특정, 고액이라는 단서 조항들이 붙어있는 문구들이 있으시다면 이 담보들은 보장 범위를 조금 더 극소화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약관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이 암보험 이름에 뭔가 하나가 더 붙어 있다. 네, 조건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을 때 내가 보험은 가입했지만 막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상 청구를 도와드렸던 그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38세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실비와 그리고 진단비 청구를 위해서 보상 창구로 내려오셨었는데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험 내용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보험이 모 생명사에 모두 다 가입이 되어져 있으셨고요. 종신보험에 탑재된 실비 외에는 보상 항목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셨고 보장성 상품으로 보험을 한 건 가지고 계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주계약 4천만 원에서 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50%로 최초 1회한으로 지급이 되시는 상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네, 고객님께서는 유방암 진단비로 2천만 원이 나오실 걸로 예상을 하셨지만 제가 해당 약관을 확인한 결과 암 진단비가 안타깝게도 총 3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암을 포함하는 일반암 진단비는 주계약에서 10%, 그래서 400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상황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유방암이 제외되는 암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 4천만 원에서 15% 지급이 되셔서 600만 원 지급이 되시는 상황이셨고 마지막으로 유방암과 그리고 생식기암이 제외되는 암 진단비, 그래서 주계약에서 25% 해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신 상황이었는데 퍼센테이지로는 전체 50%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님께 해당하는 부분은 주계약 4천만 원에서 10% 지급이 되시는 400만 원이 전부셨습니다. 문제는 이 고객님은 이미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셔서 추후에 뇌나 심장 쪽으로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셨을 경우 앞으로는 지급될 진단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였는데요. 네. 표면으론 모든 암을 보장하듯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발생 빈도가 높은 유방암, 갑상선암, 생식기암까지 포함하는 모든 암을 포함하는 일반암 진단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으니까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약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나 진단비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과 같은 지급 분쟁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은 아무래도 확률 싸움이다 보니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들로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안 그래도 어려운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급받을 때 분쟁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중간에 해지하고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년은 정해져 있고 납입하는 보험료는 매년 또는 몇 년 단위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인상률 때문에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기본을 잡아주시고 그 위에 갱신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얹어서 유지를 하시다가 추후에 보험료가 갱신되는 인상률을 보시고 조금씩 덜어내는 이런 보완책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험을 안전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단비의 크기인데요. 대략 2년의 연봉치 정도는 진단비의 크기를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재발 없이 5년이 지나야 의사 선생님께서도 완치 판정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2년 동안은 치료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비가 끊기게 되는 순간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진단비들을 정확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고객님들께서 그 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저축이라든지 연금 상품이라든지 제가 미래에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부분들을 해지하시고 생활비에 투입을 하게 되시면
미래까지 불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몇 가지 원칙과 우선순위를 따져 가입을 하시고 유지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지금 가입해 놓으신 증권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꼭 진단받아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3대 질병 가운데서 그 첫 번째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질병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 번째 질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장 많았던 보험금 청구 문의는 바로 뇌혈관 진단비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혈관이 위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뇌입니다. 그만큼 뇌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인데요. 네, 만일 누가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서운 질병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 적어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최하가 반신불수나 사지마비, 전신마비이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인지 기능은 명확하게 살아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끔찍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보면 정말 처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질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그리고 뇌의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병률상으로는 80%가 뇌경색에 해당할 만큼 뇌졸중에는 뇌경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뇌경색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혈전이 뇌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동맥경화를 원인으로 혈관벽이 막혀 발생하여 뇌동맥이 막히는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므로 사망에 이르거나 큰 후유장애가 남는 만큼 사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반드시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뇌 질환이라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고 뭐 치료가 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워낙에 많이 남다 보니까 좀 치명적인 질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이 된 이후에는 그 이유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든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뇌질환과 관련된 보험의 가입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담보를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보시는 표와 같이 뇌질환에 대해서는 진단비 범위가 크게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단비를 가입하실 때는 가장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뇌출혈의 경우에 비외상성 뇌출혈은 질병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지만 상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라는 상해에 대한 수술비 담보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은 약물적 치료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따라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대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이나 아니면 대뇌동맥류 결찰수술 등과 같은 수술을 통해 관열과 비관열 수술을 하므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여유가 되신다면 수술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술비는 보험사마다 수술 1회에 한해서 5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혈관 수술비의 경우 가입 후에
100% 지급되는 수술비 담보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라는 좀 팁들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뭐 보장 범위가 넓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좀 든든하게 대비하는 보험이 좋다. 뭐 말만 들어도 이 보험이 좋은 거구나. 네. 이 보험을 가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그런 보험들을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긴 한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꼼꼼하게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보험청구센터에 방문하신 고객님 중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불치병으로 판정받으시고 내방해 주신 고객님이 계시셨는데요. 네. 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입하신 담보를 조회해 드렸는데요. 애석하게도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결국 실손보험금만 청구해 드릴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분은 뇌 관련 진단비를 받으려면 뇌 혈관이 터져, 즉 뇌출혈이 발생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병은 환자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치료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무서운 질병이고 쉽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입하신 증권에 혹시 이런 경우처럼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 있으신지 보장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뇌가 아플 경우에 그 후에 따르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손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뇌 질환에 대한 보험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암 그리고 뇌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로 이제 보험 청구가 많은 질환인 거죠. 자, 어떤 질환에 대한 청구가 많았을까요? 네, 그건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앞에 말씀해 주신 두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암,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3대 질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특징으로는 남녀 성비를 보지 않고 균등하게 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혈관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고 그리고 한국으로 봤을 때도 사망 원인 2위이며 성인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이므로 지금부터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사실 전문가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심장 질환이다라고 하면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정도만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보험 진단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심장 질환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첫 번째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 심장 질환의 전체 질환을 다 포함하는 질병이며 특정 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 심장 전체 질환의 40%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에서 정한 코드에 맞으면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 속발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합병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근경색이 아닌 중대하게 아주 크게 오면 진단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의 발병자 중 협심증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뇌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뇌졸중이라는 담보가 따로 있지만 심장에는 그런 담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 허혈성 진단비를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그 다음 급성 심근경색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비를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면 같이 꼭 가입하셔야 될 담보가 있는데 바로 수술비 담보입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번에서 4번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한 지급이지만 수술비는 1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할 심장 질환의 경우 준비를 든든하게 해놓으시는 게 더 옳은 선택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어떤 아버님께서 협심증으로 인해서 저한테 보험금 청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급성심근경색 담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그래도 내가 담당하는 설계사가 진단비가 나온다 그랬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단돈 1원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못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는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설계사분도 나온다고 했는데 돈이 안 나온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런 사례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TV를 보시는 시청자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험금을 미리미리 체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계사분이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설계사를 잘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내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미리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심장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관이 오래되고 녹이 슬면은 이물질들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 심장에도 이물질들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심장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라서 위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심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심장은 먼저 전조 증상을 먼저 나타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오를 때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다면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장 부위를 이렇게 쥐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반복해서 든다면 정말 큰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질병, 암, 뇌혈관,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험 하나하나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을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각 질병별로 또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대 질환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실제 리모델링 사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주에 제가 리모델링 해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삼형제였습니다. 세 분 다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계셨는데 보장 내용을 보니까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3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두 군데로 나눠서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드렸고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4천, 유사암 3천, 뇌혈관 허혈성은 진단비 3천,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맞춰드렸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올라갔고 유사암은 2,700만 원이 올라갔고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뇌혈관 허혈성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뇌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고객님이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 분 다 여성분이었는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유사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사암도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제가 높여드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 전문가님과 함께 3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진단비 보험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많이 달라지면서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완전히 남의 일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진단비 보험도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보험통은 보험 전문가와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